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14일 새벽 5시 경기인데 토트넘은 그 다음 경기인 풀럼전은 신경 쓸 것도 없이 지금 유로파리그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데얀 클루셉스키의 공백을 도대체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인데, 이 난제에 대해서 현재 언론이 내놓고 있는 이 답변은 결국에는 손흥민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사상 최초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토트넘의 문제를 왜 폭로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며칠 전에 위르겐 클롭의 감독이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사인하지 않은 게 인생 최대의 후회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건 뭐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최근에도 이 위르겐 클롭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리버풀에 사인하지 않은 선수로서 가장 후회되는 선수는, 사실은 유일하게 후회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이다. 리버풀이랑 너무너무 잘 맞았을 텐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를 상대할 때마다 야, 이 멍청한 자식아 왜 손흥민 선수를 안 데려왔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 댓글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늘 나오죠. 손흥민이 리버풀을 차라리 갔었으면 좋겠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들어야 하는 그런 선수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볼 수 있고, 손흥민도 아마 내가 리버풀 갔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할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어떤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돌아오는 알크마르와의 경기를 진다면 손흥민 선수는 진작에 리버풀 갈걸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것에 대한 대비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로파리그가 끝나고 만약에 토트넘이 탈락을 하게 되면은 주요 선수들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킹슬리 코망 선수를 토트넘이 마티아스 텔과 함께 영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물론 근데 주급이 27만 파운드에 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킹슬리 코망을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돈을 못 벌어서는 아니고요. 토트넘은 유럽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팀 중에 하나이지만 너무 짠돌이라서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이죠. 토트넘이 뭐 이번 여름에 누구를 영입하게 될지, 그리고 마티아스 텔의 이적이 과연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이런 것들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이지만, 당장 토트넘에게 급한 과제는 바로 이 유로파, 특히 데얀 클루셉스키 없이 과연 토트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전에 맨시티를 토트넘이 4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클루셉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다른 선수랑 비교하지 말아달라. 나는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뛰는 선수이고 그게 바로 내가 뛰고 훈련하는 방식이다. 그 누구도 나보다 더 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클루셉스키가 활동량을 가지고 뛰는 것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클루셉스키가 뭐 지난 시즌에도 한 경기에 가장 많이 뛴 경기가 에버튼전에서 가장 많이 뛰었었고, 클루셉스키가 또 사라지니까 토트넘은 또 귀신같이 알크마르에게 1대0으로 지고, 그리고 본머스에게는 또 2대2로 비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역시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이 선수가 없어지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든든했던 그 중원이 뭔가 좀 비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클루셉스키를 어떻게 좀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선수가 물론 이제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열심히 뛴다라는 게 아니라 이 팀 안에서 어떤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루셉스키는 파이널 서드에서 53번 상대방의 볼을 따내는 공소유권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은 마틴 웨데가르드 그리고 부카요 사카만이 그 더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클루셉스키만큼 최전방에서 많이 뛰면서 공을 가져와주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클루셉스키가 2023-24 시즌에서 언제 이제 공을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태클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클루셉스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만 이 클루셉스키의 감점인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강점은 바로 클루셉스키의 공격적인 재능입니다. 특히 이제 슈팅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찬스를 굉장히 잘 만드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에서 찬스를 가장 많이, 슛으로 이어지는 찬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클루셉스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만들어낸 슛 찬스들을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패스를 굉장히 잘하죠. 패스기를 굉장히 잘 만들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또 손흥민 선수에게 주고 달려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다시 받고 또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좀 느리잖아요. 느리면은 이제 상대방 선수들이 클루셉스키에게 좀 더 많이 붙게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동료 선수들이 앞질러 들어가면서 공간으로의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솔랑케는 이 공을 받아서 뒤로 줬고 페드로 포로가 마무리하면서 골을 넣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졌었죠. 게다가 클루셉스키는 이런 식으로 뭔가 뜬금없는 크로스를 가지고 이제 슈팅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건 또 마티아스 테렉에 주는 장면이었고 아니면 이제 스칼렉에 줬던 이런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메디슨에게 골을 넣게 해줬던 이 패스도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러니까 클루셉스키는 상대방의 페널티 에리어 바깥쪽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이런 크로스를 통해서 넣어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을 때 굉장히 센스 있게 공을 딱 내주면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솔랑케가 슈팅을 하게 해준 것인데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클루셉스키가 사실 메디슨이랑 또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클루셉스키는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이 있어야 좀 좋은 패스를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클루셉스키 다음으로 많은 찬스를 만들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메디슨 선수인데 메디슨 선수는 어느 타이밍에 이제 패스를 잘 넣냐 이렇게 상대방이 훤히 비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오히려 공간으로 넣어주는 패스를 훨씬 더 잘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묘하게도 이제 어시스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인데 손흥민 선수는 어쩌면 골보다 어시스트를 더 많이 하는 최초의 시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그만큼 찬스가 안 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준 찬스가 그만큼 마무리하기 좋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레이트를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주로 득점을 하던 때에는 낮았지만 최근 두 시즌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는 어시스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질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어시스트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손흥민 선수의 대부분의 어시스트는 왼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윙어로서의 역할을 할 때 나왔고 거기에서 크로스를 줘서 브래넌 존슨이 골을 넣었을 때 이게 대부분의 상황이었다. 사실은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는 슈팅 하나밖에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하는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클루셉스키가 없는 상황에서 오도베르가 또 돌아왔기 때문에 오도베르의 어떤 드리블이 좀 왼쪽에서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중간으로 옮기면서 플레이메이커로 쓰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 혹은 뭐 오도베르 메디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런 선수들이 클루셉스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이 책임을 같이 져주는 것이다. 결국에는 클루셉스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선수, 본인 같은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실제로 지금 증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토트넘은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창조력을 발휘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손흥민, 메디슨 그리고 오도베르 같은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클루셉스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슛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이 많은 기회들이 사실은 좋은 찬스이긴 하지만 대부분 팀원들이 놓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메디슨인데 메디슨은 막힌 공간에서의 패스가 좀 답답한 뭔가 이렇게 뛰어나게 창조적인 능력보다는 상대방의 빈 공간을 좀 공략하는 그런 느낌과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빌드업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빌드업 장면에서 벤탄쿠르와 함께 이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가 또 메디슨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나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마지막 파이널 서드는 공략할 때 좀 약한 그런 선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슈팅 능력과 그리고 슛을 만들어내는 기회 창출 능력이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 클루셉스키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대신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참 토트넘이 답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면은 사실은 어시스트가 더 많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다른 플레이메이커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트넘은 그 둘 다 없습니다. 그나마 그 둘 다를 해줬던 게 누구입니까? 케인인데
그래서 케인이 있던 시절에는 골도 높았고 어시스트도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이 예상되는 어시스트 값에 비해서 뭔가 좀 그 효율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토트넘은 알크마르와의 이 경기 3월 14일 날 새벽 5시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은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반면 이걸 이긴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죠. 8강전, 4강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긴 길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 우승컵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알크마르 경기를 앞두고 어떤 점들이 좀 신경 쓰이시는지 그리고 이 클루셉스키의 공백은 어떻게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